엄마, 나이 먹었으면 똑똑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이 나이가 빠진 집이 가족이라고 생각해? 돈도 없이 엄마가 어떻게 살 건데? 정말 이기적이야. 그냥 이 집 붙들고 자식들이 죽든 말든 상관도 없지? 이 불효자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줘? 차라리 이 집에서 죽는 게 낫겠다. 너랑 내 마누라는 인간의 탈을 쓴 쓰레기야. 욕심 때문에 사람의 본성까지 잃어버린 것들. 한때 행복한 가정의 안식처였던 대구 시내의 나이가 빠진 집에는 이제 쓸쓸하게 사는 늙은 어머니의 모습과 추억만 남아있다. 친정이 불변인 줄 알았지만 탐욕과 속셈은 가장 친밀해 보이는 관계들을 깨뜨렸다. 이야기는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통, 배신, 불굴의 갈림길을 지나간다. 저는 올해 65세인 강순자라고 하며 대구 중심가 서물에 위치한 오래된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신부가 되기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머리가 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다. 제 남편 김영호 씨는 5년 전에 갑작스런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오래된 창모를 수리하는 것부터 마당 앞 화단을 돌보는 것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꾸려나갔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 주전자 한 주전자를 타며 조용히 앉아 첫 햇살로 밝아지는 집 앞의 작은 골목을 바라보곤 했다. 요즘 아들 지호 씨와 며느리 윤경 씨가 집을 더 자주 방문하는 걸 봤어요. 보통 주말에 둘이 어린 손녀 수빈이를 데리고 놀아요.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여기저기서 수빈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오후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호는 요즘 자기 회사 일이 예전만큼 바쁘지 않아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과거에는 시간이 있어도 거의 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윤경이 우연히 지호가 내가 너무 외로워 영원히 혼자 살면 심심할 것 같은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냥 살짝 웃었어요. 엄마 같은 노인은 익숙하다. 내일 자비를 좀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아이들이 제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이 따뜻합니다. 한 번은 지호가 나에게 그의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 가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 오래된 집, 벽돌 하나, 벽 구석 하나, 남편의 그림자가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슬픔을 말하고 싶지 않고 아이들이 방문할 때마다 조용히 작은 기쁨을 누렸다. 어느 날 온 가족이 함께 서문 야시장에 갔다. 수빈이가 떡볶이를 달라고 뛰어다니고 지호는 내가 필요 없다고 해도 계속 돈 내고 있어. 그의 작은 가족이 붐비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나는 기쁨은 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런 소박한 순간만으로도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은 매번 올 때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박스일 때도 있고 윤경이가 어른들 잘 어울려요. 엄마 먹어봐요 라고 말하는 새로운 음식들도 있습니다. 지호가 정원용 도구 한 벌을 사서 엄마가 심은 꽃들이 썩어서 가리가 고장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인에게 지붕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고쳐야 할 물이 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한다. 감격스럽지만 마치 그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저녁 식사를 정리한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평소 즐겁게 대화하던 임경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지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나에게로 돌아섰다. 엄마, 혼자 이렇게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엄마는 집을 팔고 우리와 함께 살지 그래요. 그 말이 나를 아연케 했다. 나는 차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웠다. 남편이 죽은 이후로 이 집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평생의 추억과 기쁨과 슬픔이 담겨 있는 곳이다.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혼자 사는 엄마는 익숙한데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왜 팔아요? 윤겸은 응원을 기다렸다는 듯 지호를 힐끗 쳐다봤다.
지호는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걱정돼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집에 갈 시간이 없으면 어쩌지? 그리고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엄마가 불편해하세요. 나는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알지만 왜 내 마음은 더 깊은 모험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지호가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제가 안전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나는 그들의 눈을 피하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더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밤하늘 분위기가 불쾌하게 조용해졌다. 그러자 수빈이가 뛰어들어와 방금 그린 그림을 들고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말들이 여전히 잔잔한 호수에 떨어지는 불매니처럼 평온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휘젓고 다닌다. 며칠 뒤 집에서 골목으로 한 블록 떨어진 이웃인 이 여사를 만났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근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백화점을 더 지으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팔면 집값 싸질 것 같은데. 이 여사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혹시 지호랑 윤경이도 이 소식을 듣고 집을 팔려고 열심히였나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회의감이 떠올랐다. 어쨌든 나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제 남편, 가족에 대한 것은 그렇게 쉽게 잃을 수 없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인데 가장 친한 사람들인데 제가 왜 이렇게 불안감을 느낄까요? 그날 이후 나는 방문할 때마다 지호와 윤경의 행동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들의 모든 말, 모든 행동에는 내가 간파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어느 주 중반 무렵 지호는 바쁜 일 때문에 좀처럼 하지 않는 정오에 갑자기 집에 들렀다. 그는 음식 가방을 들고 말했다. 엄마, 요즘 살 빠졌어요. 보양식 사줄게요. 잘 챙겨 먹어요. 아들에게 고맙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생긴다. 지호는 이렇게 사소한 거를 잘 안 챙겨. 그리고 나서 내가 차를 끓이는 동안 그것은 다시 집을 수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 우리 집은 너무 낡았어요. 수리 전문인 친구를 사귀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보러 오라고 부를까요?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며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지호는 분명히 제가 집에 관해서 뭔가를 바꾸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어요. 며칠 뒤 서문시장에서 이 여사를 만났다. 야채를 사는 것을 선택하는 동안 그녀는 나에게 궁금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지호가 언니 집에 자주 들르는 것 같아요. 언니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그들이 평상시처럼 방문했을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 동네 얘기 들었어요? 큰 복합단지를 짓기 위해 곧 철거될 것 같지 않다. 일찍 팔리는 집은 매우 높은 가격을 받는다. 지호가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열심인 것 같아요. 이 여사의 말은 나를 침묵하게 했다. 혹시 지호랑 윤경이가 알고 있는데 애들이 내가 집을 팔기를 바라는 게 내 걱정만 하는 게 아니겠어? 그날 오후 저는 지호를 불렀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지역이 곧 철거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너 아는 거 있어? 지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빠르게 대답했다. 걱정 마. 그건 소문일 뿐이야. 그리고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지호가 안심시키려 해도 얼버무리는 눈빛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저녁에는 마음이 무거워 혼자 앉아 있었다. 이 여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호가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며칠 후 나는 상황에 대해 명확히 묻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곳의 직원들은 큰 프로젝트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시행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땅값은 빠르게 오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했다. 저는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호가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감히 솔직하게 묻지 않고 내 아이들을 의심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분명히 나의 평화로운 나날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로 뒤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마당 앞에 국화 덤불을 몇 개 뿌리고 있는 동안 전화벨이 울렸다. 제 젊은 시절의 절친한 친구 혜진 언니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목소리는 심각하게 울렸다. 순자야, 할 말이 있어. 요즘 며느리랑은 어떻게 지내요? 윤경이가 수업 시간에 언니를 설득해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장이 오그라들었어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구체적으로요.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집이 시내에 있다고 말했고 그렇지 않으면 낭비했다. 듣고 보니 이상하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혜진 씨한테 고맙지만 전화를 끊어도 손이 떨려. 이 이야기는 단지 우연일 수 없다. 특히 최근 모든 것이 이상하게 일치할 때 지호와 윤경의 잦은 분양부터 분양에 대한 언급, 반지 사업 소식까지 모든 것이 이미 계산된 것인가요? 이틀도 지나지 않아 지호는 서류철을 들고 저녁에 집에 왔다. 나는 방금 식사를 준비했고 아직 질문하지 않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엄마, 부탁이 있어요. 큰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회가 있지만 돈이 급히 필요합니다. 엄마가 이 종이에 서명만 하면 돼요. 그냥 대출 절차일 뿐 어머니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말하고 지호는 종이책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를 향해 밀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제 아들인데 어떻게 제가 이유를 묻지 않고 쉽게 따라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는 종이를 지호 쪽으로 밀어붙였다. 딱딱한 목소리. 엄마가 서명 안 했어. 엄마가 어린애라고 생각하는데 왜 몇 마디만 하면 엄마가 믿어? 지호는 어색해 보였지만 여전히 설득하려고 했다. 엄마, 장난 아니에요. 이것은 아이에게 중요한 기회이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하얗게 될 수도 있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요. 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분명히 뭔가 강요당하고 있어요. 나는 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잘 생각해봤어? 엄마는 나를 돕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 한다. 엄마가 정말 필요하다면 숨기지 말고 확실히 말해. 지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일어서서 서류를 챙기고 말없이 나갔다.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니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못 잤다. 혜진의 말, 지호의 태도, 그리고 윤경의 최근 행동까지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요.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자랄 때 모든 어머니가 직면해야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해서 가족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알아요. 제가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왔어요.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요. 많은 밤을 뒤척인 후 저는 제가 결코 하지 않을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실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알아내지만 않는다면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사는 저와 같은 어머니는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봐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요. 카메라는 책장 뒤에 은밀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대화가 자주 이루어지는 의자로 곧장 돌아간다. 나는 모든 것이 오해라면 즉시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런데 그 토요일 밤 지호와 윤경이 제가 장보러 나간 줄 알았을 때 핸드폰 화면을 통해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윤경의 목소리는 재촉으로 가득 찼다.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엄마가 이 집을 언제까지 고집할 거야. 지호는 무기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하지만 엄마는 쉽게 설득하지 못해. 아니면 이 동네가 곧 풀릴지, 집값이 오르고 있는지,
엄마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윤겸은 머리를 흔들고 의자에 앉으며 더 심술궂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엄마가 진짜 한다면 더 꽉 붙잡을 거야. 엄마가 집을 팔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전 죽었어요. 제가 의심했던 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제 걱정도 아니고 제 안전 때문이 아니라 이 집이 그들의 눈에 이로운 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지호랑 윤경이 집에 초대했어요. 둘 다 앉자마자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고 한마디 한마디가 칼로 내 마음을 베었다. 비디오가 끝났을 때 나는 그들을 돌아보았고 고통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니? 어머니는 평생 여기서 살았고 벽돌 하나, 풀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너희들은 무슨 권리로 집을 팔도록 강요하니? 윤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반대로 지호는 변명하려고 노력한다. 엄마가 오해했어요. 저희는 그냥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길이 너무 불편해서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내 목소리는 떨렸다. 여요? 너희들은 내가 이곳에서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이 집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세요? 분이야. 방은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화나고 안타까웠다. 이 사람이 제가 키운 지호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망을 걸었나요? 아니면 단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성장한 남자일까? 결국 지호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엄마. 근데 저희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나는 중단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무슨 이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 살 수 있지만 단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엄마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분연 얘기는 하지 말자. 지호랑 윤경이가 나갔을 때 단골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모든 어머니는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깨지면 더 비싼 대가가 있습니까? 지호의 변명에 방 안은 공기가 응고된 것 같다. 나는 여전히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말은 한 방울의 컵이 넘쳐나는 것과 같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여요? 아니면 너희들은 나의 재산을 강탈하고 싶니? 알아보니 이게 다 돈이지. 그렇지. 아까부터 침묵하던 윤경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불쾌감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1초 동안 머뭇거리다가 그녀는 엷게 웃으며 내가 며느리의 입에서 결코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말을 꺼냈다. 어머니처럼 늙은 할머니는 이 많은 재산을 왜 안으십니까? 죽어도 못 가져가요. 그 말은 내 귀를 때리는 번개 같았다.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고통 때문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집안의 어른으로 여기지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화가 치밀어 올라 나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입 다물어.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위아래 안경을 쓰지 않고 예의를 모른다. 너희들은 욕심쟁이, 불효자일 뿐이다.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경의 손을 멈추라는 듯 잡아당겼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다. 저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이 집을 왜 가지고 있죠? 팔면 어머니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손자들도 덕을 볼 수 있다. 아니면 어머니는 가족이 낡은 벽돌로 인해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내 심장을 찌른 칼과 같았고 가족을 위한 모든 희생을 한마디 한마디가 부정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눈동자 지호를 바라봤지만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호,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니?
어머니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집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족이 행복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집이 필요합니다.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니? 아니면 이해하고 싶지 않니? 당황한 지호는 대답했다. 엄마, 죄송해요. 윤경이가 일부러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서. 나는 가로막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설명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날 이 재산의 그림자로만 여긴다면 이제 오지 마. 그런 불효자는 필요 없어. 나는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지호의 소외된 외침을 뒤로 하고 있었다. 문이 컨 닫히고 나와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문간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제가 직면해야 하는 사실인가요? 내 아이들이 변했고 더 이상 친부를 쌓지 않았다고요?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만약 내 평화가 이 관계를 끊어야만 지속할 수 있다면 나는 해야만 한다.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파?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뒤에서 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당황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한 단어 한 단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엄마. 엄마는 적당히 이기적이야. 어머니의 재산도 이 가족의 재산이다. 다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집은 엄마 말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발 아래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맹세한 아들 지호씨가 지금 그 가혹한 말을 하고 있다. 나는 돌아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낮지만 반이 조용할 만큼 충분하다. 내 말이 맞아. 엄마는 혼자 살지 않고 이 집이 엄마 말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지 알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지은 곳이니까요. 그곳은 내가 자란 곳이고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곳이다. 엄마 이기적이라고? 그렇다면 너희들의 속셈은 무엇이니? 이 가족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돈 때문인가요? 윤경이 끼어들자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화가 났다. 엄마, 너무 고상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 집을 계속 붙잡아 두셨는데 결국 우리한테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찢는 듯한 말들. 나는 씁쓸하게 깨달았고 내가 내 가족에게 가졌던 모든 희망과 믿음은 이제 잿더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둘 다 실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희들이 나와 싸우고 싶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것입니다. 엄마의 존경과 사랑. 지호는 약간 망설임과 함께 화가 난 듯 나를 쳐다보았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자부심은 그가 말을 취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한숨만 쉬며 윤경에게로 불렀다. 가자. 남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 두 사람은 문을 닫는 소리가 너무 강해서 창문 전체가 흔들렸다. 나는 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껴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호와 윤경의 말이 자꾸 머리에 맴돈다. 이해가 안 돼요. 언제부터 일이 이렇게 됐나요? 제가 어디에서 틀렸나요? 아니면 제 아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현대 삶이었나요? 다음날 아침, 나는 옛 지인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집을 나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기억들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호와 윤경이 나를 약자로 만들고 싶다면 그들은 알지 못했던 강순자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가족이고 저는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불면의 밤을 보낸 후 저는 법적 보험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함영문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의 옛 친구 박 변호사를 찾아갔다. 나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 부인, 이것 때문에 여기 오실 줄은 몰랐어요. 확실히 모든 것을 재판에 회부하고 싶으세요? 할머니 가족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박 씨,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평생을 이 가정을 꾸리는 데 바쳤지만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내 것을 보호해야 한다. 박 씨의 지원으로 지호와 윤경의 대화를 담은 영상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와 협의했던 아파트 직원의 진술까지 충분한 증거를 마련했다. 그들이 오랫동안 2년 중에 집을 팔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야기는 더욱 분명해졌다. 심지어 그들은 내 이름을 사용해 몇몇 계약서에 미리 서명하기도 했다. 법정으로 가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석에 앉은 나는 마음이 무겁고 집요했다. 지호와 윤겸은 말굽 앞에 서서 나를 보자 시선을 피했다. 박 변호사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영상을 보여주자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윤겸과 지호의 계산적인 한마디가 사람들 눈앞에서 그들의 음모를 모두 드러내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뿐만 아니라 지호가 파트너를 만나 분양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목격한 아파트 직원의 증언은 진실을 더욱 감화했다. 판사는 지호와 윤겸을 바라보았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도덕과 가치에 반한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탈취 사기가 아니라 가족 감정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결국 판결이 나왔다. 지호와 윤겸은 나에게 모든 법률 비용을 배상하고 재산 사기를 저지른 죄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고 나는 만족하거나 승리하지 않고 혐오할 수 없는 고통만 느꼈다. 지호가 끌려갔을 때 그는 나를 돌아보았고 후회와 무기력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마음이 무겁고 익숙한 방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내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결말이다. 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그와는 제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나는 고통스럽지만 진실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욕심 때문에 가족의 감정을 이용하게 할 수는 없다. 어쨌든 언젠가는 지호가 알게 될 것이고 우리 가족은 성실함과 존경의 바탕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까요? 재판이 끝난 후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을 때 지호는 갑자기 나를 따라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가로등에 창백한 빛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목맨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용서하세요.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요. 지호를 보니 마음이 울렁거린다. 그가 넘어졌을 때 여전히 내가 달래주던 어린 아들이지만 이제 그는 탐욕과 압력에 의해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변했다. 나는 오랫동안 조용히 서 있다가 침착하지만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 엄마는 오래전에 널 용서했어. 하지만 용서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엄마는 날 외면하지 않아. 난 내 자신을 외면했어. 그런 다음 나는 아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뒤로하고 걸어갔다. 몇 주 후, 저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은 한때 아름다운 기억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짐이 되고 분쟁과 고통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작은 구석마다 배신과 상처를 들먹이는 공간에선 살 수 없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나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그 돈을 나 자신을 위해 보관하는 대신 고아와 미혼 여성을 지원하는 자선기금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거부당했던 사람들이죠. 제가 제 아이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느꼈던 사람들처럼요. 어느 늦가을 아침, 나는 마지막으로 집 앞에 섰다. 찬바람이 불면서 마른 이탄기와 약간의 해방감을 가지고 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여모야, 너는 우리 집을 지켰지만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어.
마음 편히 드세요. 그날부터 공기가 맑고 풍경이 평화로운 경주 외곽의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예술 동아리에 가입했고, 새로운 요리법을 배웠고, 제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이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그 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는 지호가 자신의 실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돈 때문이 아니라 한때 맺어졌던 모성애 때문에 다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은 희박한 희망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이 완전히 공허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가지고 있다. 내일 저녁 노을이 내리쬐는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이렇습니다. 한 분이 닫히면 다른 분이 열린다.